중순부터 PQ 넘버로 sort 셀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쓸게요. 그거 보시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PT 에세이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원래 1월 초부터 공부했던 방식을 해서 바로 올리려고 했는데 1월 중순부터 PT가 그 변제철이 맞더라고요. 제가 처음 공부했을 때 에세이 문제가 20 몇 개였는데 두 번째 시험을 봤을 때는 거의 한 15개로 내려갔거든요. 근데 1월 중순에 보니까 변제철이 와서 PT 라이팅이 지금 45문제로 늘었어요. 원래 준비를 했던 분들도 지금 외울 게 훨씬 더 많아져서 당황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최대한 주제별로 에세이를 나눠서 공부하는 방법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주제가 너무 많아졌고 45문제를 보니까 한 몇 문제들은 계속 매달 나왔던 주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한 반 이상은 새로 나온 문제거나 아니면은 중국 그 파이어플라이에서 나왔던 주제들 원스위마다 막 바뀌었던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포함돼서 지금 변제철인 시기에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폴테이션 이것도 몇 주 가끔 올라왔다 없어졌던 문제고 그리고 에이지 리밋 이것도 제가 공부했던 2025년 8월 초에 나왔던 문제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 다 종합적으로 다시 포함된 것 같고 질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4개월밖에 저도 PT를 접하지 못했으니까 이게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으나 PT를 조금 더 오래 공부하신 분들 내용을 보면 1년에 한 2번 이렇게 변제철이 있다가 조금 안정기 나중에 생길 때는 숫자가 많이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걸 꾸준히 하다 보면 좀 안정기에 들었을 때 이 문제들이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점수는 오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IELTS나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목표 점수 벽이 조금 낮은 편이라 이 시험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에세이가 45개인데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많다 보니까 일단 한눈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럼 앱 유닛으로 들어가서 Write Essay Monthly로 가보시면 지금 45문제가 있죠. 일단 Q 넘버로 sort 순서를 바꿔주시고 처음 제목들을 다 커피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저는 그 문제 하나하나 들어가서 질문들을 다 커피해서 모아놨어요. 그리고 챗GPT한테 가서 알아보기 쉽게 주제별로 에세이 타입을 나눠달라고 했어요. 챗GPT가 말한 대로 45가지의 질문들을 총 11가지의 토픽으로 파트를 나눴어요. 자, 이제부터 에세이 템플릿을 한번 봐볼게요. 예전에 쓰던 방식처럼 키포인트만 몇 개 넣어놓고 모든 에세이에 다 쓸 수 있는 매직 같은 템플릿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다고 해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말하는 템플릿은 에세이의 틀이라고 하죠. 그 모든 주제에 순서를 비슷하게 만드는 틀을 짜보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쓰는 에세이 틀은 정확히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에서 아마 떠도는 에세이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 템플릿을 사용하실 때 순서랑 그리고 패턴들은 똑같이 하되 그 주제에 맞게 문장들을 조금씩 바꿔주셔야 합니다. 일단 인트로덕션은 항상 비슷하게 했어요. 세 문장으로 보통 썼고요. 첫 문장은 People often debate 주제를 써주었고 두 번째는 A와 B가 있어 라는 표현을 Others believe A, while some argue B 이런 식으로 써주었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는 내가 이 에세이에 어떤 걸 말할 건지를 써주었습니다. 저는 항상 body 1, body 2, 2 paragraph로 에세이를 완성을 했어요. body 1은 introduction에서 말했던 A 주장을 써줬고 body 2는 B 주장을 써주었어요. 제가 많은 성공담을 읽고 템플릿을 봤는데요. 포맷이 심플하고 챗GPT한테 묻기 쉬운 베키님의 추천을 사용했어요. 베키님의 블로그에 가시면 그 인도 분들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셨다고 해요.
제가 처음 시험 때 부족했던 게 스트럭처 틀의 감을 못 잡았었는데, 백희님이 추천하신 이 틀 사용해 챗GPT와 저만의 에세이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틀을 사용해서 에세이를 써줄 거예요. 아까 인트로덕션에서 주제에 관해서 A 주장 그리고 B 주장이 있었죠. 이제 body 1은 A 주장에 관해 얘기할 거예요. 저는 보통 A보다 B가 좋아, B보다 A가 좋아 보다 둘 다 좋고 둘 다 나빠, 하지만 둘 다 필요해 라는 주장을 조금 더 많이 사용했어요. body 1에서는 A 주장이 왜 중요한지를 써 주었습니다. 이제 백희님과 인도분들이 추천하신 claim why example so what을 사용해서 body 1을 만들 건데요. 첫 번째 claim은 A 주장이 왜 중요한지를 써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why, 왜 A 주장이 중요한지 서포트하는 문장을 써 주었어요. 그러려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써 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example를 써 주었습니다. 옆에 나와 있는 이 질문처럼 문제 안에 user own experience라고 포함이 돼 있다면 example 대신에 looking back at my own experience라고 꼭 개인적인 예시를 들어주셔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so what인데요. 내가 들었던 예시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this evidence highlights or shows or demonstrat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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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써 주었습니다. body2는 body1과 같은 포맷이지만 단어들 그리고 이유들을 바꿔서 써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body1에서는 for example를 쓰셨다면 단어를 바꿔서 body2에서는 for instance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conclusion은 introduction이랑 비슷하지만 단어를 바꿔서 다시 강조하는 의미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한 문제를 같이 한번 봐볼까요? experiential learning을 한번 봐볼게요. 이 질문을 잘 보시면 저희가 말하고 싶은 introduction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Some people like experiential learning and others argue that traditional formal teaching is the best. 이런 식으로 저희는 그대로 introduction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body 1 paragraph 먼저 시작할게요. 여기에서는 formal education의 장점에 대해서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body 1 paragraph는 그 formal written examination의 장점들을 써볼 건데요. 아까 말한 그 틀, 즉 그 템플릿을 사용해서 이 순서대로 써보시면 돼요. 이유들을 쓸 때 개인적으로 본인이 생각하기 쉬운 것들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유를 compare students through uniform questions and scoring system, 즉 fairness가 formal written examination의 장점이라고 써주었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 formal written examination의 예시로 SAT나 NCLEX 등 uniform questions and scoring system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으로는 this evidence highlights, shows and demonstrates을 사용했는데요. 여기에서 저는 this demonstrates that written exams play an important role in academic fairness라고 써줄게요. 두 번째 body 2 paragraph에서는 experiential learning에 대해서 써볼 거예요. 이 틀은 똑같이 쓰되 claim을 experiential learning이 중요하다라는 걸 쓰면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 왜 중요한지는 꼭 그 질문에 빨간색 하이라이트로 제가 표시한 experiential learning can work well in high schools or college라는 거를 꼭 써줘야 해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 for instance 혹은 looking back at my own experience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요. 이 주제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인 예시를 들었는데 인턴십이나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가 나한테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걸 써주었습니다. 이제 introduction이랑 conclusion을 써볼 건데요.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질문 자체에 저희가 쓸 introduction이 써 있어요. 그래서 단어만 바꿔서 쓰면 됩니다. 템플릿에서 말한 것처럼 others believe A, 즉 저희는 formal written examination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while some others argue B, B는 저희의 experiential learning이죠. 그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으로 저는 formal exam method 그리고 experiential learning method 둘 다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보통 다른 기출 문제들도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introduction을 다 끝맺히고 나서 conclusion도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데요. 단어는 꼭 바꿔주셔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쓴 balance combination of 그리고 이 단어들을 conclusion에서는 approach method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단어를 사용하셔야 점수가 깎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에세이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기출 문제도 많아지고 공부하실 것들이 늘어났지만 제가 추천하는 방법으로 정리하시고 챗GPT랑 자기만의 에세이를 만들어서 연습하시다 보면 시험 때에는 준비한 에세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연습하신 만큼 기억에 남아서 20분 안에 잘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들 링크를 밑에 달아 놓을게요. 그거 보시고 공부하실 때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요. 그 에세이들을 앱유닛에서 점검을 하면 그 틀린 것들이 컬러로 하이라이트가 되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외웠습니다. 제가 한 번 틀린 건 계속 틀려서 이 문제에서 내가 이 문장이 틀렸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 좀 더 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제 기출문제가 45문제가 되니까 아마 외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주 틀리는 문법이나 스펠링 같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기억에 더 남는 공부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궁금했던 것들이나 다른 분들이 자주 묻는 그런 질문들을 모아서 Q&A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른 분들께도 많이 추천해주세요.